네, 안녕하세요. 김영로 TV의 김영로입니다. 오늘은 2월 4일이 되겠습니다. 자, 2월 4일, 금년에는 2월 4일이 바로 입춘이 되겠습니다. 우리가 흔히 입춘 하면은 뭐 이제 봄이 시작된 것 같이 얘기를 하죠. 사실 입춘, 이게 들립자의 그 봄춘자라면은 봄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이게 사실 입자가 설립자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봄의 기운이 이제 서서히 일어난다. 그러면 아직 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른 그런 계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뭐 출래불사춘이라는 그 시가 있긴 하지만은 바로 출래불사춘과 같은 느낌을 주는 그 봄, 그것이 바로 입춘이 설립자 입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흔히들 그 명리학을 하는 분들이 이 입춘이 되면은 한 해에 그 사람의 운이 바뀐다고 합니다. 그리고 구분도 바뀐다고 합니다. 자, 이제 금년이 이제 시작이 돼서 어, 입춘인데 정말 개개인의 삶의 어떤 운이라고 할까? 이게 좀 복된 운이 돼가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. 복된 나라가 되고 지금까지 지리멸렬하는 것을 끝내고 좀 뭔가 일취월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 솔직한 심정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암의 날입니다. 월드 캔서 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어, 이 암의 날, 물론 암 예방의 날도 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암 예방이라기보다는 암의 날이에요. 즉, 물론 뭐 암 예방의 날이나 암의 날이나 암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해달라는 차원에서 뭐 같은 그 마음일 겁니다. 하지만 암의 날이라고 하면은 이제 암이 무엇인지, 그다음에 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지, 암에 대한 인식 같은 거, 또 암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 경각심을 갖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오늘 암의 날과 입춘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음. 네, 입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입춘도 역시 이 지난해 입춘 때 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개념만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. 이제 절기라는 게 1년을 24개로 구분하는 거죠. 24절기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제 그중에 첫 번째 절기로 이제 어, 해가 바뀌고 음력으로 해가 바뀌고 첫 번째 절기다라는 얘기죠. 음력 1월이니까 양력으로 2월 4일이 이제 됩니다. 태양의 환경이 315도에 와 있을 때다라고 하네요. 즉, 태양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, 춘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360도가 되려면 이제 어, 한 달 보름, 그러니까 30도, 45도, 60도니까 세 번 정도 더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보름 정도. 한 달 보름이면은 어떻게 되나요? 3월 21일이니까 그때가 이제 춘분이죠. 춘분은 이제 그 환경을 영어로 보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그 입춘의 환경 315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입춘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립자란 말입니다. 그러니까 봄의 기운이 이렇게 서서히 일어난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뭐 완전히 봄이다 이거보다는 이제 봄으로 접어드는 거죠. 봄으로 접어드는 절후로 음력으로는 섣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하고 이제 음력이 뭐라고 할까 양력보다는 이제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. 물론 뭐 이제 윤달이 될 때는 조금 더 오차가 많이 이제 심하게 생기는데 뭐 어찌됐든 그냥 한 달 정도로 본다라면은 음력으로는 섣달에 들기도 하고 정월에 들기도 한다. 올해는 그 입춘이 2월 4일이죠. 2월 4일이기 때문에 정월 열사흘이 되겠네요. 열나흘. 내일이 보름이기 때문에요. 정월 열나흘이 되겠습니다. 자, 입춘 아침에는 대문이나 기둥에 입춘대길 권양다경이라는 입춘첩을 붙인다. 옛날에는 이 대궐 같은 이제 집 보면 이제 큰 대문이 이제 두 짝이죠. 예. 그러면 한쪽에 이제 입춘대길, 또 이제 반대편에 권양다경 이렇게 이제 써서 봄맞이를 한 거예요. 근데 요즘은 이제 뭐 가옥 구조가 달라져 갖고 이제 집이 그런 식으로 된 집이 이제 거의 없죠. 어, 뭐 그래서 뭐 아파트 방화문에다가 입주자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새는 주로 SNS에서 저기 많이 이제 떠돌아다닙니다. 입춘대길 권양다경이요. 네.
뭐 봄을 맞이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. 입춘초. 예, 그게 이제 입춘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세계 암의 날이 되겠습니다. 월드 캔서 데이네요. WCD. 예. 자, 개념을 보도록 하죠. 자, 2005년에 국제암예방연합에서 암 예방 및 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돋우고 암 환자를 돕기 위해서 정한 날로 2월 4일이다. 네, 바로 2월 4일이 세계 암의 날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세계 유방암의 날은 10월 19일이고 암 예방의 날은 3월 21일입니다. 네. 이게 암 예방, 유방암 이거하고 또 개념이 조금 다르죠. 세계 암의 날, 그냥 포괄적이면 암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, 관심을 갖자라는 그런 이제 취지가 되겠어요. 자, 한번 보도록 하죠. 그 경과를. 1번 세계 암의 날은 2005년 국제암 억제연합 UICC네요. Union for International Cancer Control. 예, 국제암 억제연합에 의해서 지정이 됐다라는 얘기예요. 2005년에. 두 번째, 이날은 2000년 2월 4일 새천년을 위한 이제 밀레니엄이 이제 2000년에 시작이 됐죠. 뉴 밀레니엄. 이게 새천년입니다. 새천년을 위한 암 대항 세계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파리 현장에 암 대항 세계 정상회담입니다. 월드 서미트. 예, 저기 정상회담이죠. 서미트. Against Cancer for the New Millennium. 예, 새 천년을 위한 암의 against 대항하여 대항하는 그런 월드 서미트 정상회담이다라는 얘기예요. 세계 정상회담. 그래서 채택된 파리 현장에 호응하여 시작된 세계 암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제 이 날이 지정되게 됐다라는 얘기죠. 월드 캔서 캠페인, 세계 암 캠페인. 그러니까 암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을 막 벌리는 거죠. 결국은 암에 대해서 주의하자 하는 그 경각심 그리고 여기 사회적 관심이라고 했죠. 그걸 불러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러한 행동의 목표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. 첫째, 암의 충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. 사실 뭐 이게 살아가다가 암이다. 암이다 판정을 딱 받으면 이제 엄청난 충격이죠. 대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그 어머니가 하루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얘기 잘 들어라 그러더니 할머니가 암이다. 암 판정을 했다.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글쎄요. 그때 그 느낌이 뭔가 머리를 탕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. 왜 암 하면은 이제 고칠 수 없는 병이고 지금하고 그때는 또 다르죠. 그때가 74년이니까 1900. 어, 이제 가족들도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. 특히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아버지가 암이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똑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. 예. 자, 둘째, 그다음에 현존하는 해결책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. 예, 뭔가 암을 치료하고 완치시키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 노력과 해결책들이 있죠. 근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.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,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죠. 지식을 알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. 넷째, 집단적인 책임감과 행동을 고무하는 운동을 일으킨다. 예. 뭔가 그 책임감과 행동을 고무시킨다 이거죠. 어, 뭔가 하나 한다는 얘기예요. 해야 된다는 얘기죠. 예.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예. 네 번째 활동을 보겠습니다. 세계보건기구 WHO죠. 월드 헬스 오거나이제이션. WHO는 매년 암을 예방하고 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주제로 국제암 억제연합의 활동을 지원한다. 예, 이 내가 암 환자다. 이렇게 이제 본인이 느끼는 거. 그리고, 어,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암이다. 그래서 가족들이 느끼는 거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삶의 질이 팍 떨어져요, 진짜. 뭐 저도 그런 걸 경험을 해봤지만 모든 그 신경이 거기에 쓰이고, 어,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,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, 그러다가 이제, 옆에서 병원을 하다 보면, 계속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통증은 오고, 뭐 그때마다 이제 모시고서 뭐 병원으로 가는 수뿐이 없는데, 근데 결국은 돌아가실 무렵이 되니까 통증을 못 참으니까 이제 그 몰피를 놓더라고요. 몰피는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몰피는 맞으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. 몰피를 맞는 단계가 되면은 이제 어, 거의 그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. 전쟁터에서도 큰 부상 당한 그 병사들한테 몰피를 주잖아요. 이제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. 그냥. 자, 다섯 번째, 국제암억제연합에 따르면 매년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으며 이 중 760만 명이 암으로 사망합니다. 엄청난 그 숫자네요. 1200만 명이 암 진단을 받고 그중에 760만 명이
어, 그 암으로 사망을 한다. 뭐 거의 뭐 3분의 2 이상이 이제 암으로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네요. 또한 WHO는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암이며, 만약 이에 대한 개입이 없다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암 환자 사망률은 7,400만 명이 이를 것이다. 그 조금만 더 하면 1억 명이죠. 네. 하여튼 엄청난 그 숫자가 암으로 사망을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 사회적 관심, 그다음에 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뭐 대처를 하니까,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이 세계 암의 날이 제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암이 뭐냐? 세포 주기 조절에 이상이 생겨. 그러니까 주기 조절에 이상이 생긴다는 얘기는 정상 세포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. 네? 이 주기가 조절이 잘 돼야지 이제 세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이제 분열을 하는 건데, 이상이 생기니까 정상 세포가 무한정 분열하는 세포로 변해. 그러니까 악성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. 신체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악성 종양이다. 그러니까 무한정이 아니고 세포가 그 주어진 만큼만 분열을 한다라면은 이게 사람이 쭉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. 근데 이제 무한정 분열을 하다 보니까 그게 악성 종양이 돼서 몸 한 가운데 이렇게 탁 차지하게 되고, 그다음에 림파선이나 혈관을 타고 전이도 되고, 좀 이제 전이를 이제 막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, 사실은. 네. 그런 이제 악성 종양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한번 그 세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? 첫 번째,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과 노화, 바이러스, 발암, 화학물질, 방사선, 지속적 자극 및 손상, 바이러스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세포 주기의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정상세포가 비정상세포로 전환이 된다. 네. 이제 그렇게 암으로 된다는 얘기죠. 이제 요인이 뭐 저렇게 많다는 얘기예요. 유전적 요인, 뭐 노화, 그다음에 뭐 바이러스, 발암, 화학물질,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, 글쎄요, 저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아주 주된 요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. 두 번째, 비정상 세포는 정상 세포와는 달리 영양분 공급이 계속되기만 하면 무한정 분열, 네, 아까 말씀드렸죠. 악성 종양이 된다. 그래서 세 번째, 그 결과 주변 조직 및 기관에 침입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퍼져나가 종양을 형성해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. 네. 이제 암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. 이렇게 만지면 뭐 손에 잡힌다든가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. 네. 어찌됐든 그 악성 종양이 자꾸 커져가면서 이제 정상적인 세포가 다 잠식을 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사람이 이제 고통스러워지죠. 자, 네 번째, 비정상 세포가 무절제하게 증식하여 형성한 세포 덩어리가 종양이다. 종양을 튜머라고 하죠. 자, 1번, 괄호 1번입니다. 종양 1번은 반괄호죠. 양성과 악성으로 구분되는데, 양성 종양을 암이라고, 아니, 악성 종양을 암이라고.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위 내시경을 하고 그다음에 장 내시경을 하면 거기에 뭔가 좀 특이한 그런 뭐 이제 돌출 부분 같은 게 있으면은 그걸 이제 그 내시경 속에 이렇게 집어넣은 그 이제 칼로다가 잘라 갖고 그걸 탁 채집을 해요, 바로. 그 내시경 안에 그런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쭉 꺼내면은 이제 세포가 나와요. 바깥으로 나올 수 있죠. 네. 그건 이제 바이옵시라고 얘기를 합니다. BIOPSY, 바이옵시. 네. 그렇게 이제 그 세포를 갖다 딱 이제 떼어내는 거, 악성인지 양성인지 조사를 하기 위해서, 검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떼어내는 그 행위 자체를 바이옵시라고 하죠. 네. 자, 그다음에 두 번째 반응으로요.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고 전이 되지 않으며, 뭐 당연히 그렇죠. 저거는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니까 뭐 천천히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다른 쪽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 어, 자기 이 장기를 위해서 자기 기능만 하는 거죠. 수술로 제거하면 재발은 거의 전무하다. 네. 양성 종양이 생길 수 있죠. 이렇게 툭 삐쳐나오고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잘라내는 이제 하게 되죠. 수술이라기보다 요새 내시경을 처음 하니까 이제 시술이라고 하죠. 시술. 방가로 세 번째 볼까요? 악성 종양은 성장 속도가 빠르며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 주위 조직으로 침투 전이해서 무한정 증식하여 생명을 위협하는데, 암은 수술로 제거를 하고 재발이 또 이제 가능하다. 수술로 제거를 해도 그 제거한 부분을 깨끗하게 다 암세포를 다 이제 제거를 못하면은 그게 또 이제 성장을 해서 암이 되니까 재발이죠, 그건. 그리고 다 도려냈다고 하더라도 뭔가 거기에
암 인자가 남아있으면 그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재발이 돼요. 그래서 이제 방사능 치료를 하죠. 예. 방사능 치료를 하다 보면 이제 머리털이 다 빠져갖고, 이제, 여름에도 이제 털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. 예. 그거는 치료가 끝나면은 이제 뭐, 이 머리털은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. 남성도 유방암에 노출 가능성이 있다. 예. 그러니까 즉, 유방암 하면은 여자한테만 있는 것 같이 그 얘기를 하지만, 남성도 유방암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실제로 남성이 유방암에 걸려서 절제 수술을 한 경우를 이제 그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. 어, 글쎄요, 그 이제 유방암을 진단하는 기계가 이제 맘모그라피라고 그러죠. 왜냐하면 맘모그라피는 사람 높이 이제 유방에 이제 높이 되는 정도에 이렇게 유방을 이렇게 올려놓고 아래 위로 이렇게 눌러갖고서 이제 어,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죠. 그 맘모그라피가 엑스레이 장치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밑에 접시 같은 게 또 있어갖고 바이옵시를 하죠.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암세포가 이제 이렇게 보인다.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유방 속으로 그 이제 그 세포를 떼어내는 그런 이제 칼이 달린 이제 그런 도구를 갖고 이렇게 살갗을 통해 갖고 이렇게 집어넣어요. 그리고서 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이제 이렇게 잘라내죠. 네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피가 나고 그러니까 밑에 접시 같은 그런 그 도구가 있어갖고 이제 이렇게 받치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을 이제 한다라고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네. 네, 이상 이렇게 그 이제 암에 대해서 그 알아봤는데 물론 암에 대해서 뭐 세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뭐 끝도 없이 많은 아주 수많은 그런 그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은 뭐 이 짧은 시간에 그런 걸 다 알아볼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개념을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예,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입철과 아니 입철이요 입춘과 이 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상 입춘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봤죠, 우리가. 예, 그리고 세계 암이난에서 암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이제 해본 겁니다. 네. 입춘이 이제 첫 번째 절기니까 1년의 시작이라고 이제 보면 이제 되겠죠. 네, 해가 바뀌고서 첫 번째 절기니까. 네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리학에서는 입춘에 그 해에 뭐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운이 이제 바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어찌됐든, 이제 음력으로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죠. 그래서 이제, 하여튼 이 입춘인 오늘부터 알찬 한 해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한 해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또 암이란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건강도 지키고 즐겁고 행복한 한 해를 마련하시기를 바라고요. 일단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도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네, 이렇게 이모티콘이 이제 하트를 뿜어내면서 훌훌 이제 날아가는데 저 날아가는 게 하늘나라로 날아가면 이제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암이라는 질병을 우리가 잘 어, 예방을 하고 또 설사 암에 노출이 됐다라고 한다라면은 암세포를 제거하고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. 암 수술하고 5년 계속 그 조사를 해서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발견이 안 되면은 이제 완치가 됐다라고 이제 그렇게 판정을 하죠. 네. 그래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이제 아는 분이 5년이 이제 넘어서 이제 완치는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늘 조심을 해요. 보면은 네. 그럴 수뿐이 없겠죠. 또 그렇게 해야만 되고 네, 이렇게 입춘과 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.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